일주일 넘게 거의 한 10일 정도 사용을 해본 애니큐빅 코브라 S1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니큐빅이 이번에 확실히 좀 이를 갈고 제품을 만든 것 같아요.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또 오래간만에 벤브레 프린터, 그 다음에 크레얼리티, 그 다음 플래시포지 이후에 정말 쓸만한 코어 XY 구조에, 특히 이제 또 멀티 필라멘트를 지원하는 코어 XY 구조 프린터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프린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테스트 기간 동안 PLA, TPU, ABS, 그 다음에 PETG 다양한 필라멘트들을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중간중간 약간 이슈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특히 약간 무광 필라멘트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애니큐빅에서 제공하는 팬톤 컬러의 PLA를 이용해서 출력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큐빅 오르카 슬라이서를 이용해서 슬라이서 넥스트라고 이름을 좀 명명한 것 같은데 이걸로 출력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브라 3를 혹시 저처럼 구매해 사용하신 분은 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초기에 코브라 3 때 생겼었던 다양한 이슈들이 그래도 이제 S1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많이 좀 개선이 된 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중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무광 필라멘트,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벤브랩용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는 킥사일드 무광 필라멘트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리뷰를 했었던 제가 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3D 호접 무광 필라멘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이건 재봉선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둘 다 상당히 퀄리티가 좋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슬라이서 세팅은 하지 않았고, 오르카 슬라이서 기반이기 때문에 워낙 슬라이서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냥 기본 설정 베이직으로만 출력을 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퀄리티가 좋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ABS 필라멘트 기반으로 출력을 한 건데 전반적으로 꽤 괜찮게 잘 나왔고, 요즘 날씨가 워낙 춥고 이 제품이 챔버 히터를 내장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ABS도 좀 출력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출력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저번 테스트를 했을 때도 멀티 필라멘트 테스트했던 결과가 잘 나왔고, 그 다음 PETG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ET 설정에서 약간의 수정만 했는데도 잘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실크 필라멘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출 불량이나 기타 이슈가 좀 있는데, 이건 사실 이 프린터 이슈라기보다는 실크 필라멘트 자체가 필라멘트별로 약간 설정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출력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광 필라 같은 경우도 출력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링 공유 사이트에서 스파이더맨 헬멧을 따로 출력을 해서 부착을 해주고, 검은색 쪽은 이제 먹선을 연결해 준 다음에 숨구멍을 제가 임의로 뚫어서 아들리를 위한 약간 가면을 만들어 준 건데, 이런 대형 출력물들도 기본 슬라이서 설정에서 충분히 아주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에 좀 실패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출력이 좀 잘 돼서 좀 의외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필라멘트는 하이퍼 PLA예요. 크레얼리티 하이퍼 PLA를 사용했는데 호환성이 상당히 괜찮죠.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PU도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TPU 같은 경우도 제가 갖고 있는 정체불명의 브랜드가 없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킹롱 걸로 구매했던 걸 생각하는데 되게 저가형 알리에 산 거였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히 설정을 맞추지 않은 것 치고는 그냥 특별한 테스트 없이 잘 나왔고, 다만 이 경우는 이 에이스 프로를 이용해서 공급하지 않았고 별도로 후면에다가 다이렉트로 넣어줘서 지금 넣어줬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구조상 다이렉트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멍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없어가지고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들을 또 계속 얘기해보면, 일단 저거 같은 경우 사실 이 헤드부에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애니큐빅이 실제로 코브라 3 때부터 이 헤드를 상당히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버를 올려주고 노즐부로 손쉽게 탈거하고 다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실 되게 딱 맞게 끼지 않으면은 압출 불량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딸깍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임의로 이거를 손으로 꽉 누르고 최대한 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이 노즐부만 교체가 좀 손쉽고, 다른 부분은 분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사용하면서 저야 워낙 테스트를 위해서 다양한 필라멘트
필라멘트를 계속 교체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막히는 이슈가 생겼었고, 실제 그 이슈도 뭐 제가 필라멘트 관리를 잘 못해서 필라멘트가 습기를 먹어서 부러지는 바람이 발생했던 이슈였는데,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그렇게 자주 열거나 닫을 일이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야 테스트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아마 실제로는 별로 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긴 한데, 그런 문제를 사실 뭐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애니큐빅 측도 생각을 했었는지 위키 문서를 상당히 상세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위키 문서를 보고 어느 정도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저의 경우에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제거했을 때 겪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노즐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탈거를 하고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계속 X-액시스 호밍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애니큐빅에 문의도 해보다 보니까 애니큐빅에 답변해 주기를 위키 문서를 통해서 보드 쪽을 확인해봐라. 그래서 뒤에 뚜껑까지 열고 메인보드 위치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근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X축 리미트 스위치가 이 커버를 닫아야지만 눌리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부 구조 압출 테스트를 위해서 이 커버를 탈거하고 XY축 호밍을 하다 보니까 이 스위치가 눌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오는 코어 XY형 뭐 프린터나 아니면 최신 프린터들은 이렇게 XY축에 있는 모터 축에 걸리는 부하를 통해서 리미트 위치를 체크하게 되는데, 코브라 S1 같은 경우는 코브라 3 때도 그랬지만 그래도 이 스위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오래간만에 저가형 프린터에서만 봤었던, 아니면 애니큐빅 프린터에서 봤었던 이 X축 리미트 스위치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한 뒤에는 딱히 문제없이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들죠. 약간 최신에 나오는 프린터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벤브렘용으로 나온 이 크라이오 그립을 쓰고 있는데, 약간 애니큐빅 종특이랄까요? 애니큐빅 코브라 3에서 나왔었던 이 기본 빌드 플레이트가 안착을 상당히 잘해줘야지만 출력이 잘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출력하다가 온도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트 오프셋이 조금만 안 맞아도 안착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냥 벤브렘용 이 크라이오 그립을 사서 쓰고 있는 것 중 여분이 하나 있어서 여기다 딱 배치를 해줬더니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출력 사이즈는 XY축 5mmC가 좀 작은데 오히려 크라이오 그립이 이 판에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Z축 초기 레이어 안착 이슈가 안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력 퀄리티가 아주 만족스럽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날씨가 유난히 추울 때는 아무래도 저같이 베란다에 놔두거나 아니면 좀 기온이 낮은 데서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출력을 위한 온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애니큐빅 전용으로 나온 냉간 빌드, 낮은 온도에서도 안착이 잘 되는 빌드가 딱히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약간 이런 호환되는 제품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 경우에는 애니큐빅 정품 하이퍼 PLA를 구매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한번 넣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 바로 RFID가 인식이 돼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 애니큐빅 정품 PLA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미리 뭐 구매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이제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막 생겼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저는 뭐 재미 삼아서 제가 직접 DIY를 해서 이 에이스 프로가 지금 몇 대 있기 때문에 이걸 2대를 연결해서 8대를 출력하는 걸 해봤지만, 최근에 이제 코브라 3 맥스 발표가 되면서 그 티저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그 2대를 이을 수 있게 하는 허브가 정식적으로 나온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는 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스펙상으로는 이 에이스 프로를 2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저와 같이 저는 사실 주력으로 사용하는 OS가 맥인데 맥에서는 아직 슬라이서 넥스트라고
하는 오르카 슬라이서 기반의 그 애니큐빅의 슬라이서를 제대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만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맥 사용자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G코드를 따로 뽑아가지고 이 프린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쓰는 수밖에 없어서, 아니면 애니큐빅 슬라이서를 쓰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USB가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제가 최초 이제 개봉기 리뷰를 했을 때, 야, 드디어 애니큐빅이 이 USB까지 변경하고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막 이렇게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는 뭐 딱히 바뀐 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그냥 USB 하나를 꼽으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데이터가 카피가 되고, 그래서 혹시 이 애니큐빅 S1을 좀 잘 쓰고 싶은 분들, 구매하실 분들은 이 원래 동봉된 USB보다 별도 USB를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가격이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으나, 이거는 이제는 막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사용자가 늘고 버전 업데이트도 되면서 많은 것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벤브랩의 P1 SC 시스템이 좀 가격이 비싸서 구매를 좀 어려워 하시거나, 아니면은 코어 XY 구조 플러스 멀티필라멘트 성능을 좀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저한테 이 제품 리뷰를 요청하셨던 메이커즈에서 국내에 정식 수입 및 판매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사전 예약 공동 구매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남겨놓을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꼭 내용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제가 지금 2주 동안 정말 신나게 간만에 또 즐겁게 출력 라이프를 계속 즐기게 해준 애니큐빅 S1 열흘 사용 후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 또 향후에 테스트를 하면서 또 좋은 이야기나 또 결과가 있으면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